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생태탕 선거가 됐고 페라가모 구두 선거가 됐어요. 근데 방금 전에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영선 후보 측에서 뭘 내놨습니까? 이 페라가모 사진까지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 페라가모 사진이 바로 오세훈 후보가 2005년도에 신고 왔던 사진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말하자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2006년도 9월 21일 날 동대문에 있는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에서 이 오세훈 후보가 신고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자가 서울 중구 지역 언론 중구신문에 이 사진이 실렸는데 은색 장식이 달린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측량 시점이 2005년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근접해서 이 검은색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걸 받아가지고 박영선 후보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놨어요. 이거 봐라, 페라가모 신발까지 이 내곡동 식당 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오세훈이다, 이거를 입증시켜 주는데 이 사진을 이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라 이 흑색 선전 선거로 지금 격화시키고 있어요. 이번 선거를. 사실상 이번 선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실시되는 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당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태땅 선거를 만들고 있고 페라가모 구두 선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문제점은 뭐냐? 지금까지 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기는요, 이 하얀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은 것으로 그렇게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는데, 이 한겨레 신문이 지금 정정방송 이 기사를 올렸어요. 뭐냐면 이 한겨레 신문 기자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한심하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의 정정 내용을 보면 흰색 페라가모 구두가 아니고 흰색 면바지였고 구두는 그냥 검정색 구두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에 실린 페라가모 구두가 맞다, 이것을 심정적으로 더 이 굳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 반박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조금 전에 뭐냐면은 당시 신고 간 구두는 페라가모 구두가 아니다, 국산 구두다, 국산 구두,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오세훈 후보가 신고 갔다는 그 2006년도 9월 달에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때 신고 간 신발은 페라가모가 아니고 국산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페라가모로 둔갑시켜서 박영선 후보 측에서 지금 홍보에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가 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이것도 여당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 2번씩이나 고발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그래서 이것도 맞받아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말이죠, 이건 뭐 또 이 새롭게 나온 보도 내용인데, 생태집 아들이 얼굴이 기억이 안 났었는데 기억이 안 났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엄마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오세훈이었구나,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다른 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하도 잘생겨가지고 오세훈 그 당시 자기가 봤던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오세훈인지 몰랐는데 엄마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오세훈이었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16년 전에 생태땅집에서 본 사람은 앙드레 김 같아 보였다, 오세훈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걸로 보면 얼마나 이 제보 내용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교통방송 TBS 김어준이가 얼마나 속된 말로 우려먹었어요. 매일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박영선이도 거의 매일같이 TBS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서 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에서는 이 김어준이의 이 방송 뉴스공장은 생태땅 선동 방송이다, 선전선동용 막장 방송이라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당 해명 방송을 하고 있고, 야당을 공격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특징 방송으로 쓰이는 방송인데 이게 방송이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철근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김어준이 기획한 생태탕 선동은 김대엽 병풍, 나경원 1억 피부과 의혹, 방우병 쇠고기, 천안함 자초설, 윤지호 등 지난 20여 년 동안 민주당의 체면을 보아온 거짓 선동의 재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 검증도 없고 반론권도 전혀 보장되지 않은 선전선동력 막장 방송의 당연한 결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자는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생태따집 인터뷰를 감행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누구는 뉴스 공작이라고 이야기한다. 선관위는 즉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정치평론가 유찬선 박사가 있어요. 최근에 책도 하나 썼죠. 이 유찬선 박사도 TBS의 이러한 노골적인 민주당 캠프 방송, 최악의 공영방송을 사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사용되고 있고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해방구가 됐다. 그러면서 최악의 공영방송 사유와 이 정파화 광경이라며 공영방송이 선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권 시절 정권의 방송 사유화를 그렇게도 비난했던 언론 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방조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손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무업천지가 되고 있다. 이게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나라인가? 이들의 끝을 보는 느낌이다.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0억, 350억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이 TBS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선이 되면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자, 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거의 마지막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치역에서 이 보궐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내놓은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지난 9년 시정을 심판하고 성폭력을 규탄하는 날이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를 심판해야 한다. 무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문 대통령은 다른 것은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집값이 올라가니 세금이 따라서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 공시 가격이 올라갔다.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과실이냐?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벌어지고 사회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시리에 처해 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다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부산, 서울 다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보선에서 15%포인트 격차 승리를 예측하고 있는데 여기와 관해서 표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두 자릿수 숫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무난히 이긴다고 하는 이 정치 구단의 평가 한번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도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로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8시에 선거가 끝나요. 8시에 끝나면 이 선거 결과 아마도 방송 3사에서 출구조사를 할 것 같은데 바로 여러분들께 맨 먼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 지금 또 이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확연히 지난 주말부터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으로 향하던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이 박영선은요. 이 내곡탕 그야말로 이 생태땅 찌개 페라가모 구두 얘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전부 MB를 소환해요. 그러면서 또 MB 시대를 경험했는데 부끄러운 여사를 결코 되풀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정의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정의당원이나 정의당원을 행사했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염려하냐 말란다. 그리고 돕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정의당 당원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지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원 여러분들은 좀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십사.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내용이 내용이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 한 표 한 표가 아까워야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의당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요, 여당이 생태탕 문제, 페라가모 문제, 그다음에 정의당 문제, 64111번 버스까지 타고 난리를 치는 거, 이런 걸 보면 결국 뭐냐, 패하기는 패하는데요, 실패하는, 그러니까 이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지금 모든 전략이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7시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대 결심이 뭔지에 관해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네거티브 전략의 극치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어준 방송, 이 편파 방송을 활용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네거티브 전략을 활용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협 협박을 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것이다. 오세훈 후보, 경준 마찬가지. 그래서 고발을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강약을 적당히 잘 써가지고 이 읍소 전략, 그 다음에는 우협 협박 전략, 엄포 전략, 공갈 전략, 블러핑 전략, 모든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것이 박영선 후보 측의 캠페인의 특징이에요. 이 얘기는 실패는 기정사실에 되어 있는데요, 얼마만큼 덜 실패할 것이냐, 그래서 얼마만큼 타선 국회의원에서의 체면에 손상을 덜 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번에 대표하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강하게 큰 패자는 박영선이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인 최고의 패자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네임덕을 촉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임덕 1, 2, 3단계가 있다면 2.5단계가 아니라, 김영준 교수가 얘기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2.5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바로 진입해요. 그래서 오리가 절름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잃어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여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이낙연이 2%나 3% 이길 것이다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 3%가 아니에요. 10% 이상으로 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릿수로 지는 거하고 두 자릿수로 지는 거하고는요, 여권에 미치는 역풍의 영향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자릿수, 그것도 낮은 자리에 한 자릿수로 줄이기 위해서 참패를 모든 수단 방법을 다 지금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더 엄중한 심판의 바람이 내년 대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의당이 이 박영선 계속 노회찬 소환하고 있는데 오인 소환을 멈춰라, 이렇게 지금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정치권 뉴스 안보 관련, 지금 보도에 보면요,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미국과 비교해 볼 때 뭐 항상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 국방장관이 서울에 있고 없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국방장관은 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인도를 수망 중이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합참의 대응과 관련한 오늘 비공개 회의를 해서 이 합참의 이런 이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을 많이 지적하고 질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늦게 이것을 공지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사일 재원과 관련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650km가 날아갔다고 돼 있는데, 600km 날아갔다고 했는데 우리는 400km, 450km가 날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스칸데르 개량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KN-23 이스칸데르 개량용이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여태까지 제대로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또 토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청와대 경호처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경호처 과장의 자택, 그 다음에 친형자택, 경호처, 그 다음에 LH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와대 경호처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데요, 이게 모양만 갖추는 압수수색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또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뉴스, 오늘 선거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해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참 추가적으로 더 이 김원옥 할머니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뉴스가 또 나왔어요. 이 김원옥 할머니 과거에 유럽 여행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노래도 부르게 시키고 그야말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얘기입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유럽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미향 의원이 이 김원옥 할머니 유럽 여행할 때 아픈 적이 없었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 가슴 통증 같은 것은 귀국한 후에 발생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내용을 맨 먼저 보도했던 이 염영숙 게임물 관리 위원장이 다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이 내용, 즉 기론옥 할머니의 육성을 다시 또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론옥 할머니 유럽에 모시고 다니면서 실제로 혹사시켰고, 그 혹사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행을 강행하고 또 노래까지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론옥 할머니의 육성 녹음에는 뭐냐, 자기를 이용하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딜 가나 이용을 한 것밖에는 없고, 노래를 해도 좋은 것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측면에서 노래를 부르게 시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 정의연에 기부한 7,920만 원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또 밝혔는데요. 이것도 이 기론옥 윤미향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이 자손들이 이거를 꼭 받아내서 어딘가에 기부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 동영상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윤미향, 그동안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 내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이 되도록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윤미향 의원 반드시 배지를 떼내도록 우리가 비판 여론을 또 조성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이 게임몰 위원장 이분은 또 이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죠, 이 출장 혹사 의혹과 관련된 육성 증언 전체를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미향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요, 이거 육성 내용을 아주 전부 공개해도 시인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공개를 해서 윤미향에 대한 집중적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